반갑습니다. 우리 지성과 미모의 지부님들, 그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람 피는 남자. 제가 근래도 아니에요. 어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어떤 교수님이라고도 하고. 근데 남편 사주를 보더니 남편 바람 피겠네. 바람 피는 사주야 라고 하셨대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네 남편 바람 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 피는 남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업을 배우기를 활인업이라고 배웠는데 네 남편 바람 펴라고 하는 거, 바람 필 거야 라고 하는 건 활인과 아예 반대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저주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람 피는 남자의 사주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여러분, 바람을 핀다 사주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단언컨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명리학적 관점에서 좀 추론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끝단으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무슨 사주가 바람을 필까요, 여러분? 자, 우선 오행도로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가 비겁이고요. 여기가 식상이 되겠고요. 식신과 상관, 인성.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갤 거예요. 뼈 쪼개. 식재 쪽은 양적인 영역입니다. 발산하는 영역. 관인 쪽은 음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수렴하는 쪽의 영역.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뭐 관성이나 인성 이러한 에너지가 바람을 피느냐, 뭐 필 수 있겠죠. 다만 오늘은 이쪽 양적인 영역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식상이 발달된 남자들은 외도의 확률이 어때요? 외도할 만하죠. 왜?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식상은 재성을 생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좋아요. 이게 목걸이 이번에 유행하는 거 사왔어요. 꽃 선물이에요.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식상 우리 뭐라 그래요? 아생자라고 하죠. 나로부터 나오는 기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추파 던지고.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쪽이 만약에 외도를 한다? 근데 이거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식상이란 놈은요,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행도 펼쳐놓으면 얘는 악셀이요, 악셀. 자동차로 따지면 앞으로 가자 이거예요.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어떡하지, 좋아 죽겠어. 그 순간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식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얘도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 금사빠. 나도 날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가능해요. 식상이 많은 남자도. 외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비겁이 많은 남자는요. 비겁이 강한 남자. 이런 사람은 외도를 한다? 이런 뭐야? 몰라 하는 거야 그냥. 집에 해. 왜? 비겁은 나잖아요. 내 에너지가 강한 거죠. 뭐 생을 하던 극을 하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화끈하게 그냥 하고 그냥 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으로 외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외도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봐야 될 거예요. 재성에 대한 얘기. 왜 재성을 봐요? 내 배우자이기도 하고 남자에게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남자는
외도의 측면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 가능성은 있겠죠. 외도의 가능성은. 근데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이 재성이 발달된 남자가 외도라는 키워드를 갖고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재성을 먼저 좀 보죠. 재성. 이 재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남자인 여자, 배우자, 얘를 의미하지만요, 얘는 굉장히 직관적인 에너지예요. 현실적인 에너지고요. 우리 재물 이런 얘기도 하죠. 굉장히 보여지고 만져지고 딱 드러나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재성이에요. 거기에 목표의식, 목적성, 일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러한 에너지가 강하면 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육친 관점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 오행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일간은 재성을 극해요. 근데 재성이 발달됐다, 재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주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다신약사주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제다신약사주는 외도를 합니까? 외도 못해요, 여러분. 제다신약은 왜 못해요, 여러분? 자, 내가 얘를 극하죠. 극하는 거는 내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다신약사주는 외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일시적으로 비겁이 강해지면 어때요? 그럼 할만하죠. 이럴 때 가능하겠죠, 외도도. 또 하나, 식상이 좀 들어와도 가능하겠죠. 왜? 생으로 가잖아요,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파 던질 수 있잖아요. 좋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다신약이 뭐 외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일시적으로 운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뭐 재성을 취할 수가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다른 쪽으로 보면요, 돈 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돈 버는 시기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은요, 바람피는 남자가 이러한 사주 구조라면 그 사람이 어떤가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바람피겠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확률을 좀 올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는요, 재성을 어떻게 쓰느냐, 이 강한 재성을 어떻게 쓰느냐, 얘와 함께 사주의 구조가 어떠냐, 이 두 가지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외도라는 키워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재성은요, 앞에서 제가 직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목표, 뭐 일중심적 사고 막 있죠. 근데 여기에 욕심을 넣어야 돼요. 욕심. 욕심이라는 얘기는요, 분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탐하거나 누리려는 거. 분에 넘치는 것을 탐하고 누리려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즉,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분이라는 건요, 내 직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욕심인데,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조그만 때, 야, 이거 돼요? 제다신약 같은 게 욕심으로 많이 드러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재성을 어떻게 쓰느냐가 욕심쟁이인가를 봐야 돼요. 욕심쟁이인가, 이 사람. 욕심쟁이면은 바람을 핍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바쁜가를 보세요. 예전에도 한 번 계셨어요. 선생님, 제 남편 사주가 재성이 이렇게 강해요. 바람 피는 사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금융업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재성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금융업으로 쓴다니까요, 얘를.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일로서 쓰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외도할 확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위에 바쁜가라고 했죠. 재성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바빠요.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극하죠. 극은 뭐예요, 여러분? 극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이빠이 쓰는 거, 이빠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극은 에너지 소모가 큰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욕심으로 쓰던 어떤 목적으로 쓰던 바쁘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운동해. 뭐 하는데?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웨이트도 하고 하나만 해도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걸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라고요. 그래서 일을 한다. 일? 엄청 바빠요. 그냥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투잡도 뛰고. 이렇게 이 재성을 쓰게 되면 바람 피냐고요. 바람 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욕심 채우기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남자 사주에서 재성을 집중해서 보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재성을 잘 쓰느냐. 이건 뭐예요? 바쁘게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욕심쟁이인가, 욕심이 가득한가, 무언가를 자꾸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재성으로 좀 들어가면 이렇게 쓰죠. 뭐 하나를 좀 퀄리티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들쑤셨다 저기 들쑤셨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굉장히 바쁘게 사느냐. 또 뭘 봐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많은가도 좀 보세요. 네, 사실은 이런 사주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뭐예요? 인성 쓰라는 거잖아요. 인성. 근데 잠을 잘 못 자요. 할 일이 많아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 이렇게 해서 재성을 쓴다? 외도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재성을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떤 남자의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자, 앞에 이 구조는요. 일지, 월지, 심지어 월지가 간여지동.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죠. 일지는 우리가 배우자 자리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자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강하면은 오히려 일간 입장에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건 내 아내가 캐릭터가 되게 센 거예요. 여보 몇 시야 지금 임마? 10시잖아 빨리 들어와. 10시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시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제 눈치 보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혹은 내 아내가 굉장히 커리우먼이에요. 와, 돈 막 잘 버는 막 셔터맨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거 바람 못 펴요, 여러분. 그러면 이쪽으로 보죠. 얘는요. 내 입장에서 극을 해야 될 곳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쪽이 조금 더 외도에 있어서는 얘보다는 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바쁘게 산다면요. 외도에서는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사업하시는 분인데 되게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외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바람피는 남자 사주야. 있어요. 이런 거 바람피는 사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제 자신이야 바람필 수 있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재성이 크니까. 여자가 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식상 써서 생해 주니까 필 수 있다니까요. 비겁이 커서 극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사주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바쁘게 쓰고 있느냐. 무언가를 앉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무언가를 할 때 계속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 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주 구조에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으면요,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지만 극을 못해요. 오히려 이 큰 재성의 감시를 받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면 얘는요, 얘가 그나마도 가능한데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야,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바람 피는 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능한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지금의 환경,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주 원곡 딱 보고 바람 피는 사주야, 뭐 이혼할 사주야. 여러분, 2023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명략을 통해서 논하는 건요, 활인업과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주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 이 바람 피는 거 있죠, 외도하는 거. 외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소통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통. 소통으로 비롯된 믿음. 오늘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꽃피워서 결혼까지 이어졌다라는 건요, 믿으니까예요. 믿으니까. 뭘 믿어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이전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위기는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때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나에 대한 믿음이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상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99% 믿죠, 여러분? 1% 남았잖아요, 1%. 얘의 불안감이 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100% 믿고 훗날 이 머슴아, 이 새끼 이거 이놈 자식 그냥 외도를 하더라도 믿음은 100%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상담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100% 믿고 차라리 뒤통수 맞으세요라고 해요. 예. 그 1%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을 불안과 초조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의 소통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 남자친구, 뭐 내 남편의 사주를 보고 어떠한 이유로 바람피는 사주야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불안감 이전에요, 이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재성이 이렇게 많은데 여유롭죠? 그런 거는 문제의 여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가끔 진짜 회의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하면 어떡하나. 심지어 뭐 사회적으로 좀 덕망도 있으신 분들이 마치 이것을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활인업이라고요. 네. 바람 피는 남자가 와도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담자가 유리한 방향성을 안내하고 위로를 하는 거, 그게 활인이죠. 근데 외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남편 바람 피는 사주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그래도 사주세요 채널의 우리 지모님들은 사주에 좀 관심이 좀 깊으니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막 운세를 하거나 막 그러지 않으니까요.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죠. 바람 피는 사주, 명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으나 그걸 확신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바람 피는 사주의 구조일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산다라면 재성을 충분히 쓰고 있는 거라 외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구조로도 조금은 우리가 가늠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손 쳐도 절대로 확신을 갖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도구로 쓰십시오. 내가 사주를 좀 안다고 그게 무슨 사회적 큰 지위를 얻거나 무슨 대단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담자와에서 대화로서,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로서
조금씩 나를 발전해 가면서 해야 그게 뭐 우리 내담자분들이랑 어떤 납부 형성에도 좋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